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고 싶으신 분, 막상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핑몰 시작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판매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다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같은 쇼핑 플랫폼은 여러 가게들이 모여있는 큰 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시장에 가면 과일 가게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가게가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은 그 시장 안에 있는 각각의 가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라인 판매자는 쿠팡이라는 시장에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다가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돈이 쿠팡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쿠팡은 그 상품들을 진열할 공간을 내어주는 대신에 판매금의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는 거라고 한다면 온라인 판매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떼올 시간과 물건을 둘 장소가 생겨서 물건들을 떼와서 보내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문에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탁과 사입입니다. 위탁과 사입은 재고의 유무로 나뉩니다. 위탁은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사입은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재고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파냐고요? 위탁은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주문을 합니다. 판매자가 주문을 넣는 곳을 소싱처라고 합니다. 이 소싱처는 도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제조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업자는 상품을 등록만 합니다. 자신의 마진을 붙여서 말이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의 정보를 가지고 소싱처에 주문 들어온 상품을 똑같이 주문하죠. 그러면 상품이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구매자에게 곧바로 갑니다. 위탁업자는 상품과 고객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CS를 처리해주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사입은 소싱처에서 먼저 상품을 구매한 후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해 줍니다. 이렇게 개념만 놓고 보면 위탁이 사입보다 월등히 좋은 것 같죠? 두 가지 판매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의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판매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량의 재고를 구매해 둘 필요도 없고 재고가 없다 보니 창고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이 매우 쉽습니다. 도매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상품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진이 매우 적죠. 보통 한 상품을 판매하면 판매가의 5%에서 15% 정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금방 상품을 뺏길 위험도 있습니다. 사입의 장점도 한번 볼까요? 사입 판매는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입업자는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해 오고 한 상품을 판매하면 20%에서 30% 정도, 내가 상품을 잘 판다면 60% 이상의 마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재고가 있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굉장히 쉽습니다. CS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잘 팔다 보면 나만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품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고 판매를 잘 못하게 될 경우 내가 구매한 재고들이 그대로 악성 재고로 남게 되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장단점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위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한테 그대로 주문을 하는 방식이지만 소싱처가 해외에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점으로는
도매업자를 최소한으로 거치기 때문에 나의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배송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배송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며, 그로 인해 반품과 CS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상품을 돌려보내는 배송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위탁 장점, 리스크가 없음. 단점, 마진이 적음. 구매 대행 장점, 마진 보통. 단점, 배송기간이 김. 교환 환불 어려움. 사입의 장점, 마진 높음. 단점, 리스크가 있음. 처음 온라인 판매를 들어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온라인 판매업의 일반적인 테크트리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데이터나 감이 없기 때문에 위탁이나 구매 대행 방식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이것저것 상품들을 올리고 판매해 보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하시다 보면 적은 마진과 많은 주문 처리, CS 등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현타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데이터를 발판 삼아 사입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고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훨씬 더 적은 시간 투자로 많은 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사입과 위탁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셀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